요거를 자연주의 그대로 쓴 친구를 보기는 봤었어요. 보기는 봤었었는데 이제 그 감독할 때하고 심사할 때가 다른 방이니까 감독할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심사는 다른 방 가서 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심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각형 부캐, 삼각형의 틀을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니티는 되게 좋겠죠.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바인딩 포인트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자인이 바인딩 포인트 하나를 갖자고 하는 디자인인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줄기를 썼다면 감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삼각형을 만들고 요 줄기를 그냥 마디초의 줄기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마 뭐 조립한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줄기를 그대로 쓴 거라서 조립을 한 것 같으니까 저라면 당연히 감점을 하겠어요. 일단 프레임을 제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레임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참 그 기준점을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뭐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심사를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프레임을 제작하지 말라고 했으면 프레임을 안 제작하는 게 옳은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이거를 오너먼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 달팽이 모양을 하신다든가 또는 뭐 삼각형의 오너먼트를 만들어서 똑같이 와이어링 처리해서 넣으신다든가 요런 그 기준,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장식적인 데코레이티브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서로 이제 얽혀서 묶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철사로. 그건 이제 또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또 프레임으로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그 18번 와이어를 마디초에 끼워가지고 그 아웃라인에 틀을 잡고 제작을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요소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기준점들은 엄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구사항에 맞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제 와이어를 무거운 와이어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18번을 많이 썼다. 아니면은 뭐 22번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무겁죠.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지철사로 바인딩하는 사람들도 와이어링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훨씬 가볍잖아요. 지철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꽃도 장미가 무거운 꽃도 있잖아요. 마르세아 같은 경우는 뭐 헤라 같은 걸 쓰면 사실 브루트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러면 좀 더 무겁게 느끼죠. 근데 뭐 점수대가 뭐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무게 같은 경우는 무겁냐 안 무겁냐의 문제인 거고 와이어를 많이 썼으면은 당연히 무거운 거고 아니면 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꽃을 사용하면 당연히 무거울 거고. 저는 너무 이제 줄기가 가벼울 경우에는 부케가 잘못하면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부케 자체가 손잡이가 이렇게 둥굽은 생선처럼 되잖아요. 새우처럼. 그런 거는 신부 저기에서 손잡이에서 감점이 좀 돼야 돼요. 어떤 친구는 정말 꽃의 전체량의 70%를 썼는데 같은 꽃인데도 어떤 친구는 좀 가벼운 게 있고요. 어떤 친구는 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거를 들춰보면 잎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써요. 그래서 무게가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게 가지고 사실은 그 감점시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꽃의 전체량의 70% 이상을 쓰라고 하는 또 요구 조건이 있어요. 예. 이것과 꽃의 무게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무게들은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지켜지고 있어요. 왜? 70% 이상 사용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꽃을 구매할 때에 이제 뭐 꽃이 아주 무거운 장미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이제 본인들이 좀 하셔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래도 뭐 리본까지는 못했을지언정 테이핑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았고 묶여져 있는 상태라면은 채점은 하죠. 왜냐하면은 마무리 점수를 손잡이에서 주니까. 옛날에 이거 없었을 때는 아예 리본이 안 감겨 있으면은 감점 대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대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부케 손잡이 완성 못했을 때, 그래서 그 손잡이 완성이 그럼 어디까지냐? 조립을 안 했을 때, 조립이 마무리가 안 된 거.
그러니까 테이핑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철사만 딱 묶어놓고 그냥 와이어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 상태는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실격이고, 테이핑을 하든 저기를 리본이라도 감아놓으면 그걸 엉성하게 감으면 감점인 거지 실격은 아니다. 기존에 미완성일 때 제가 미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채점할 때에 채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딱 한 번 봤어요. 중간에 수험자가 포기하고 갈 때. 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사실 채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심사할 때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공단 관계자는 딱 거기 기준에 맞는 선에서 엄격하게 하세요. 그분들이 갑자기 뭐를 너무 많이 시험에 관여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수험자 비교 사항, 이 수험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작품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그분들이 관리를 하세요. 정말 엄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심사를 1회 때부터 거의 쭉 해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범위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 그 영역에서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간혹 가다가 손이 다치신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급하게 응급처치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관리자분들의 그 역할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기준점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